미중 무역 전쟁 베트남 유망 투자처로 코로나19 사태로 베트남이 유망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중 무역 전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고 베트남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예측이다. 미국 등 서방 국가에서는 코로나19의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 중국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파이낸셜 뉴스 주최로 22일 서울 소곡로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돈 램비나 캐피털 대표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는 미중 무역 전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심화될 움직임도 있다며 제조 및 원자재 산업 관련 기존 중국 중심 바스켓 전략에서 탈피, 글로벌 투자자들이 베트남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폭스콘은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이동하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전자 회사들도 베트남을 생산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글로벌 생산 및 유통망 역할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강화된 펀더멘털도 한몫했다. 돈 램 대표에 따르면 이 기간 베트남의 외환 보유액은 수입 금액의 1개월치에서 4개월치로 늘었다. 경상수지도 9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단기 금융자금 유출 리스크도 줄어든 만큼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잘 대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돈 램 대표는 베트남의 통화인 동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가량 절하됐지만 현재는 3%가량 절하된 후 1%가량 절상됐다며 금융 측면에서 베트남은 글로벌 경제 위기보다 상황이 좋다. 베트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인접 국가보다 현저히 적은 것과 사망자가 없는 것도 빠른 회복을 견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트남에서 유망 투자처로 식품, 헬스케어, 에너지, 기술주, 관광산업을 제시했다. 소득 증가로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외식, 가전제품, 비금속 등 소비산업에 대한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봤다. 그는 많은 제조업체들이 베트남에 진출하는 만큼 전기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액화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등이 유망 투자처라고 진단했다. 코로나19로 조정된 밸류에이션 하락도 투자 매력을 높이는 부분이다. 베트남 주식시장은 1, 4분기 조정을 받아 지수는 32%, 성장주 가치는 30에서 40% 하락됐다. 주가 수익 비율은 10.3배로 최근 8년 사이 가장 낮다. 그는 밸류에이션이 낮아져 매력적인 투자처가 됐다며 다만 재무상태 등 펀더멘털을 확인하고 변동성이 많은 만큼 주식보다 채권, 사모펀드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 기간은 장기간 인내가 필요하다고 봤다. 돈 램 대표는 손쉬운 과실은 없다. 패스트머니도 사라진 지가 오래다라며 동남아 시장이 동일하다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고 현지 파트너를 찾아 투자하면 성공 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중국을 떠난 일본 기업들이 차기 행선지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태국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필리핀은 가장 기피하는 국가로 꼽혔다. 20일 필리핀 경제 매체 비즈니스 월드에 따르면 노부오 후제이 필리핀 일본인 상공회의소 회장은 일본 기업들은 중국을 벗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길 원한다며 다만 상대적으로 기업 환경이 좋지 않은 필리핀은 우선순위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일본 무역진흥기구가 동아시아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일본 기업 1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베트남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2.3%로 가장 높았고 태국과 필리핀이 다음을 이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은 다른 아세안 국가들에 비해 공급 사슬망을 구축하기 수월하고 필요한 원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필리핀도 영어 구사가 가능한 노동자들이 많고 지역시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가 각종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기업 환경이 아주 나쁜 국가는 아니다.
그러나 교통과 인프라 등 사회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개방성이 낮은 것은 문제점으로 꼽힌다. 또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점도 기업 투자를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프란시스 마크 퀸바 필리핀 개발연구소 연구원은 필리핀은 인프라 투자를 통해 전기세 등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또한 필리핀의 우호적인 인식을 가진 일본 기업들의 직원 현지 배치를 지원하는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적 지원을 크게 늘렸다. 지난 2016년 정권을 잡아 올해 집권 3년차를 맞이한 두테르테 정권에 대한 아시아개발은행의 자금 지원 규모는 70억 달러 이상으로 이전 정권인 베니그노 아키노 3세 정권의 같은 기간 지원금인 40억 달러보다 크게 늘었다. ADB는 미국과 일본이 각각 지분 15.6%씩 보유하고 있으며 역대 총재는 모두 일본인이었다. 폼페이오 중 코로나 시기 적절하게 안 알려 가열되는 미중 공방.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2일 미국은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세계보건기구의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알리지 않았다고 강하게 믿는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를 이어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의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의 편향돼 대응에 실패했다며 WHO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언하며 중국은 중국 전역으로 퍼질 때까지 한 달간 사람 간 감염에 대해서도 보고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의 연구실에서 유래됐다는 설과 관련해 전 세계가 접근권을 갖고 있다면 연구실에서 물질들이 안전하게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 더 쉬웠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은 여전히 중국 내부의 바이러스 샘플에 대해 바깥 세계와 공유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이 질병의 발전을 추적하기가 불가능하다며, 미국은 중국에 대해 투명성을 지속해서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중국이 대만을 향한 행동과 남중국해 내에서의 행동에 있어 코로나 사태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은 대만 및 남중국해와 관련된 중국의 괴롭힘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미국은 중국이 미국의 코로나 감염증 관련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하겠다는 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중국 책임론을 둘러싼 미중 간 공방이 재가열되는 모양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7일 중국의 통신 장비업체 화웨이와 관련해 많은 나라가 화웨이를 거부할 새로운 이유를 찾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최근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8일 홍콩 경찰이 야권 인사들을 체포한 것에 대해 이번 체포는 홍콩의 자치를 보장하는 중영공동선언을 위배한 행위라고 즉각 비판하고 나섰고, 이에 중국이 강하게 맞비판을 하기도 했다. 남중국해를 두고서도 양국의 긴장은 고조됐다. 지난 2일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 해양감시선이 베트남 어선을 침몰시키고 어선에 승선한 어부 8명을 억류한 사건에 대해 미 국무부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성명을 냈고, 중국은 이에 미국은 팬데믹과 해양 문제를 연계하는 것을 중단하고 국내외의 전염병 예방에 주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반발했다. 안녕하세요. 돈 되는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짧게 사담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가끔이지만 제가 세계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요놈
주가 조작을 한다. 아무래도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게 주식하고 연관성이 많다 보니까 돈 되는 라디오 주가 조작한다. 네 주식 사고 지금 떨어져서 이런 영상 올리는 거지 라고 언급하시는 분들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적어요. 하지만 사라지지 않고 가끔 보여서 그거 관련해서 그냥 사적인 이런 담소 나누는 영상 하나 올릴 겸 해서 공지 영상 하나 업로드하게 됐습니다. 사실관계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는 한국 주식을 한 주도 소유를 안 한 지 현재 12월 25일 오후 7시 25분 기준으로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그 전에는 뭐 말이 되겠지만 최근에 제가 뭔가 주식을 사서 뭔가 물타기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굳이 세세히 또 못 믿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미국의 AMD와 테슬라를 조금 가지고 있다가 그마저도 이번 주 월요일에 팔아서 주식이 아예 없습니다. 이득을 보고 팔긴 했는데 제가 팔고 나서도 더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아쉬운 상황인데, 어쨌든 저는 이제 미국 주식도 없고 한국 주식도 없습니다. 미국 환전을 해가지고 미국 주식을 조금 하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AMD와 테슬라 이번 주 월요일에 마지막 남아있는 것들 다 팔았어요. 둘째,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이 돈 되는 라디오라는 채널이 무슨 영향력이 있는 그런 채널이 아닙니다. 제가 말한다고 뭐 주식이 오르거나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뭐 떨어지면 떨어질 수 있겠지만 뭐 신뢰감이 없어서 떨어지면 떨어졌지, 뭐 예를 들어 진짜 무슨 주식에 대해서 전문가 분들이 막 10명 모여가지고 분석하고 막 차트 그리고 막 세계 산업 그런 채널이 아니잖아요. 저는 재미있는 세계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의 기술적인 반도체 공정이나 뭐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그런 거는 조금은 전문적일 수 있겠죠. 그것도 뭐 해봐야 얕은 지식이고 전혀 주식과는 관계가 없는 채널입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저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단언컨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떤 종목을 사라거나 주식에 대해서 매수라는 글자를 꺼낸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아니면 뭐 중간부터 저희 돈 되는 라디오를 지켜보신 구독자분들이라면 요거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관계만 간단히 말씀드렸으니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